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취업학교의 신재입니다. 오늘은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 1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적성 검사 준비입니다. 예, 그럼 바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적성 검사는 채용 전형에서 몇 번째 단계에 속하죠? 예, 우리가 서류 전형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보통 인적성 검사 필기시험이라고도 하죠.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 합격하면은 1차 면접, 또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적성 검사는 시험 성격이 좀 더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자기소개서 쓰고 나서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다가는 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는 여러분들이 어, 내가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 오히려 몇 달 전부터 좀 한번 모의고사를 보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좀 취약한지 취약한 영역을 좀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인적성 검사 특성은 필기시험. 예, 예전에는 다 사실 필기시험 봤어요. 무슨 토익, 토플도 예전에는 다 PBT라고 하죠.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마치 이제 학교 고등학교 그런 데 가서 다 이제 종이 받고 그 이제 감독관 지시에 따라 필기시험 봤는데 지금도 필기시험으로 물론 진행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또 작년에 좀 많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추세가 그대로 가면 또 CBT,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그래서 컴퓨터 기반의 또 시험으로 볼 수도 있다. 특성을 예.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AI 면접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면접이잖아요. 그죠? AI 면접, 이 면접에 이제 어떤 대체 수단으로 이야기가 가끔 되는데 사실 일부 AI 면접 중에서는 사실 인적성 검사 같은 특히나 인성 검사 뒤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인성 검사로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갔는데 인성 관련된 그런 질문, 시험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이해하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인성검사 특성을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 하면은 사실 적성 검사, 직무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 중에서도 사실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직무 적성 검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또 표시를 하네요. 직무 적성 검사가 어떻게 이제 회사마다 삼성 같은 경우 옛날엔 SSAT라고 불렀는데 지금 또 G셋이라고 부르고 LG 또 SK 종합직무적성검사 두산 디켓 여러 가지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이제 원하는 인재상 또 중요한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검사 도구를 이제 개발을 하거나 사실은 대부분 용역을 또 많이 줘서 개발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마다 이제 적성 검사의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직무 적성 검사의 좀 공통된 그런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예. 제가 펜을 찍었더니 화면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성 검사 이거는 사실 진로를 위한 검사도 좀 비슷해요. 적성이란 거는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 관련된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기 위한 게 이제 적성 검사라고 우리가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적성 검사들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영역, 네 가지 사실은 제가 5가지로 했지만 뭐 크게 한 4가지 영역으로 이제 보통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기계 이해를 따로 예, 좀 더 추가해서 이제 영역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가장 정말 일반적인 건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직무적성 검사 보더라도 다 나오겠죠. 언어는 좀 아무래도 문과 쪽 직무 또 직업과 관련된 이제 하위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수리는
뭐 이공 계열이겠죠. 하지만 뭐 문과도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서는 수리 영역 적성이 높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각 영역별로 어떤 점수가 나올 텐데 그 점수가 직무에 따라서 제가 마우스를 좀 바꿔봤는데 버티컬 마우스로 바꿨는데 뭐 글씨 쓰는 건 여전히 어렵네요. 직무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중요한 영역이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경영관리 직구는 당연히 언어 영역이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요구된 점수가 높을 거고 뭐 오히려 이제 개발자나 뭐 생산 관리 뭐 그런 이군 계열 쪽 직무는 당연히 수리 영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잘 알고 그 직무에서 어떤 하위 요소 점수가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고 물론 다 높게 잘 받으면 좋지만 기본적인 본인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하위 영역들이 어떤 언어 영역인지 수리 영역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준비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한번 세부적인 것들을 좀 볼까요? 그래서 언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어휘력, 뭐 어휘 자체를 얼마나 이제 뭐 한국어겠죠. 잘 알고 있는지 풍부하게 그런 걸 테스트하는 또 세부 영역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배열, 뭐 이제 언어 추론과도 약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문장 배열, 그러니까 단순히 어휘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어휘와 어휘 또 어떤 문장에서의 어휘의 관계 뭐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영역도 있고요. 뭐 독해, 어휘력이 많다고 항상 독해를 잘하는 건 아니죠. 문장 전체, 글의 어떤 요지라든지 글의 중요한 부분을 잘 빠르게 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영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수리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리력, 좀 더 계산, 일반적인, 그죠? 연산, 뭐, 이렇게 어려운, 뭐, 미적분 그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연산이나 계산, 숫자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뭐, 계산 능력, 예, 뭐, 수리력, 계산 능력, 이건 조금 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사실 이 수리력 영역은 잘 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 이해는 좀 수리력과 달라. 이건 좀 더 표나 그래프 같은 거를 빨리 이해하고 정확히 또 이해하는 능력. 오늘 제가 마우스 바꿨는데 더 표나 그래프 버티컬 마우스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펜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펜이 이렇게 맞닿은 전자펜이 없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표나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자료 해석 이것도 이렇게 뭐 문장 형태로 뭐 여러 가지 표 그래프와 또 자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뭐 이제 알아야 될 것들, 그죠?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런 정보를 좀 찾아내는 능력, 뭐 그렇게 좀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평가되는 게 추론 능력이에요. 이것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추론 능력도 여러 가지 또 하위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논리, 제가 아까 언어 쪽 영역에 사실 유사하게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논리 추론, 이건 정말로 뭐 이렇게 좀 추리소설 어떤 그런 거 하듯이 굉장히 상황, 어떤 배경과 상황, 뭐 사건 같은 거를 예, 하고 알려주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시사점이나 뭐 문제의 원인을 찾고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도형 추리는 이거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막 특이한 도형들 패턴 배열 나오고 빈칸에 들어갈 뭐 도형을 찾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수리 기호 추리는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숫자가 1, 3, 5, 7, 9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 나오면 뭐 11이겠죠. 그런 어떤 숫자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상 뭐 수학적인 수리력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숫자와 숫자의 관계에서 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기호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추론 쪽은 특히나 이쪽은 뭐 어쨌든 주로 이제 공통적인 패턴을 공식을 찾아서 빈칸에 나올 만한 그 숫자나 기호나 도형을 맞추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간 지각력, 뭐 시각적인 능력이라고도 요즘에는 표현하는데 예전엔 거의 뭐 공간 지각력 또는 공간 활용력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공간에 있는 공간의 어떤 위치, 사물이나 어떤 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이미지들의 어떤 위치 관계, 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또 돌렸을 때 공간 지각이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종이를 막 한 세네 번 접은 다음에 펀치로 구멍을 뭐 몇 개 찍어 놓고 그리고 나 종이를 쫙 펼쳤을 때 뭐 모양을 골라 그런 문제 풀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공간 지각력 쪽 문제 예고 공간 활용은 뭐 큐브처럼 그러니까 뭐 블럭 이상한 모양의 블럭을 뭐 어떤 방향으로 뭐 몇 번 돌려서 어디 이제 또 통과시킬 때 통과될 수 있는 단면을 보여주겠죠. 단면 이제 뚫려 있는 단면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단면에 어떤 쪽 방향이 뭐 이제 맞는지 통과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계 이해 이건 좀 더 이제 이공계열 정말로 물리적인 특성 어떤 기계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 사실 뭐 일반 회사에서는 개발이나 뭐 그런 쪽 생산 관리, 이공 계열 쪽 아니면은 뭐 R&D 쪽 그쪽 일부 직무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이 경우는 뭐 기계 이해력은 사실은 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문과 쪽 직군에서 채용할 때 뭐 이거를 이렇게 뭐 물어보진 않겠죠. 아니면 물어봐도 문제가 나와도 이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물리적 특성이에 기계적 특성이에. 자, 중요한 것은 직무 적성 검사, 적성 검사는 모두 다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정답을 최대한 많이 맞추면 각 영역에 그 영역에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적성 검사는 굉장히 제한 시간 내에 다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뭐 문제가 한 20개인데 뭐 20분? 뭐 거의 한 10분? 10분? 15분? 거의 뭐 한 20초, 30초 안에 막 풀어야 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시간은 빠르게니까 그죠?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맞추는 게 그 영역의 점수가 높아지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내 직무에 지원한 직무에 중요한 영역이 더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역마다 직무별로 커트라인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트라인이 넘으면은 예, 거의 뭐 패스죠. 물론 뭐 점수로 또 잘릴 수도 있겠지만 예. 또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직무 적성 검사에서는 사실 이제 언어 수리 추론, 뭐 공간 이런 식의 영역들을 주로 테스트하고요. 기업에 따라서는 사실은 또 뭐 인문학 우리가 또 한 10년 전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인문 소양,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한국어 능력이나 뭐 역사, 한국사, 뭐 세계사 또는 시사, 또 상식 같은 거를 또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게 또 요즘에는 뭐 G셋도 그렇지만 좀 시대의 추세가 뭐 그거를 그렇게 뭐 또 시험에까지 꼭 내야 되나 뭐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서 뭐 생략되거나 뭐 치르지 않는 이런 이제 영역은 직무 적성 검사에 없는 회사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문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볼까요? 여러분들 도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자, 언어 영역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정답 뭡니까? 네, 정답은 추산. 이쪽은 어쨌든 어휘력이겠죠. 어휘력을 정확히 문장의 문맥에 맞는 문맥에서 요구하는 단어를 이해하고 정답을 맞춰야 되겠죠. 두 번째, 이거는 또 언어와 언어의 관계, 언어와 언어의 관계를 좀 논리적으로 맞추는 건데, 뭐 약간 추론적인 능력이 또 관련이 있겠죠. 언어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 나왔으니까 야구 경기장 대 주심은 가정법원 대 정답은 판사겠죠. 아시겠죠? 다음은 수리 영역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숫자 나오니까 막 땀찍 흘리는 시청자 여러분 좀 저기 몇 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이건 수학이 아니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수학 혹시 소시적인 수학 못했다고 해서.
네, 그 사이에 벌써 정답 맞추셨습니까? 예. 정답은 3입니다. 이거 혹시 왜 3일까요? 이거 이렇게 뭐 엄청 쉬운 문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못 맞추는 분은 있을 거예요. 이제 제한된 시간에 이제 빨리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숫자 뭐 A라고 하겠습니다. 저 A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20이 다음이니까 22 곱하기 2니까 44에 더하기 2니까 46이 정답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문장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리 영역은 예, 열쇠 요즘에 열쇠가 많이 쓰이나요? 자, 이런 거는 약간 좀 오히려 일반 수학 시험보다 좀 헷갈리게 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필요가 없는 정보를 이렇게 좀 같이 문제에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수리적으로 풀면은 한 사람이 10개 한 개 제작하는 3일에 걸린다. 예. 그럼 9일에 24개 열쇠 만들어요. 자, 그럼 한 사람이 9일 동안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예, 3일에 하나니까 3, 3은 9. 한 사람이 3개를 만들 수 있죠. 9일 동안. 그러면은 24개를 만들어내니까 24를 3으로 나누면은 필요한 사람이 나오겠죠. 38에 24. 예, 정답은 8명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예, 또 뭐 이런 퍼센트 문제. 참 이거 별거 아닌데 거의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또 막상 이게 또 떨리죠. 대학교 졸업자, 대학교 학력이라고 하더라도 참 예, 대기업에 가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직무적 성사 볼 때는 또 떨려요. 그 다음은 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예, 뭐 제가 이거까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예, 또 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적성 검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답을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임의로 찍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아마 문제에도 보통 검사할 때도 뭐 임의로 찍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권하는 곳들도 꽤 있을 거예요. 찍었다가 맞으면 좋지만 틀리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인적성 검사에서 이제 인성 검사 한번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성 검사는 도대체 뭐냐? 대표적으로 인성 검사에서 이제 우리가 또 측정,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인성 요소에 대한 좀 표현, 단어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 하는데 팀, 그죠? 뭐 협력해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인 도덕성, 규범의식, 그죠? 어, 예, 제가 윤리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만, 예, 요즘에도 없을 것 같지만, 대기업, 뭐, 그, 공사 이런 데서도 참 부도덕한 일 저지르는 직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뭐,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뭐, 이름을 잘못 말했었는데, 뭐, 예. LH였나요? 아무튼, 그래서, 도덕성, 규범의식에 대한 이제 문항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성, 협동성. 이거는 뭐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인 게 너무 강하거나 이기적이면은 이기적인 성향으로 나온 사람을 채용하기 좀 어렵겠죠. 예. 이기자가 아니고 이기적인 성향을 이제 사실은 구분해내기 위한 거죠. 뭐 사회성이 많이 낮으면 너무 낮으면 예, 문제가 될 수 있죠. 사회성이 너무 낮으면 또 뭐 아싸, 뭐 예, 핵 아싸가 되면 회사에서도 좋아하긴 좀 힘들겠죠. 그다음에 자주성, 진취성. 예, 얼마나 혼자서 스스로 자기 주도적이냐, 능동적이냐, 누가 꼭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 누가 뽑겠습니까, 그죠? 시키지 않은 것까지 막 척척척 해낸 사람을 뽑고 싶어 하겠죠. 자기 주도적인 직원을 뽑고 싶겠죠. 저는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은 체계성. 그러니까 뭐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좀 체계적으로, 그죠? 또 표준을 만들어주면 표준에 입각해서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영어로 우리 프로토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규칙이나 표준, 회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아무리 이제 일을 잘한다고 해도 자기 방식만 강조하거나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또 검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성인데 이건 좀 심리적인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혹시라도 갑자기 막 충동적인 충동성 반대로 이제 이거 안정성의 반대가 약간 충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동성이 너무 높게 나오면 회사에서 또 채용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성검사는 피검자, 검사 받는 사람의 행동 특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나? 면접 때 다 뭐 아주 바르게 행동하고 뭐 자기 주도적인 것 같지만 그걸 또 연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가치관, 뭐 가치관을 인성검사에서 많이 이렇게 검사하게 측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죠. 또 뭐 돈, 물질적인 욕구 그런 걸 또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향성, 경향성 자주 하는, 그죠? 특히나 이제 내면, 평소에 그냥 내면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니 그런 걸 기업에서 이제 알리려고 하겠죠. 다음 뭐 옆에 있을 때는 막 되게 척이나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내면 그런 이제 수취하는 검사가 인성검사다. 영역별로 기준점을 넘으면 패스다. 뭐 인성검사에서 뭐 엄청 높게 나오고 뭐 그런 순위 매기보다 적성검사는 좀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인성검사는 사실 부적합 어떤 커트라인이 딱 있고 그래서 그 부적합만 넘어서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입사 전형의 보통 두 번째 단계에서 치르게 되는 인적성 검사 특성과 또 거기에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비하면 되는지 알아봤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얘기한 건 다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특성을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지원할 회사 뭐 삼성이든 LG든 뭐 두산이든 내가 직접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가 필기 시험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또 그 회사에서 이제 보는 주로 측정한 영역들의 특성을 좀 책을 한 권 정도씩 사서 보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특히 적성 검사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영역이 있으면 그건 미리 여러분들 공부를 충분히 하고 필기 시험을 치르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